상승이냐 하락이냐 정답이 무엇일지 모두가 어지러우실 겁니다. 저는 현 시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에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전쟁, 질병, 지진, 온난화, 역사상 유례없던 혼돈, 지금 모든 가치의 기준이 바뀝니다. 크립토,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장은 중동발 리스크 등의 이슈 때문에 상승 후 다시금 하락하고 하락 후 다시금 상승이 예측되며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이들 불안하실 텐데 일단 지난 영상에서 저는 화면에 보이시는 근거로 비트코인과 리플 XRP 둘 다 꾸준한 상승 관점을 말씀드려 왔었고 지금에 와서도 관점 변화 없이 저는 오히려 지금이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 전 돈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 크립토피아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오늘도 비트코인과 리플 XRP 둘 다 상승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비트코인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관점에 이어서 계속해서 큰 거시경제적 관점 한 가지로 상승에 대한 확신을 점점 더 굳혀가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근거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시경제 관점, 미 대선. 사실 미 대선에 관해서는 정말 여러 번 언급드렸었지만 그만큼 중요하기에 관점 공유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최근 JP모건의 리서치 보고서는 비트코인과 금이 다가올 미국 대선과 현재 지정학적 위험으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역시 친암호화폐를 밀고 있는 트럼프의 당선과 연관돼 있다 볼 수 있죠. 특히 트럼프가 승리하면 규제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것 외에도 관세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가치 하락 거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중요한 건 시장은 아직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트레이더들이 현재 진행 중인 시장 침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데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5년 국채 수익률은 6개월 동안 1% 상승했고 달러 지수도 8%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주식은 6% 급등했었고 비트코인이 2017년 12월에 사상 최고가인 2만 달러에 육박했던 것을 본 JP모건은 다가올 대선 이벤트에서도 엄청난 상승을 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타드의 분석도 같이 살펴보면 중동 전쟁에 따른 조종으로 인해 하락한 지금의 비트코인이 매수하기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들 역시도 트럼프의 재선 확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반대로 트럼프 말고 해리스가 당선되면 어쩌냐 하고 걱정도 하실 테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 역시도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리스가 당선되면 물론 단기적으로 시장이 폭락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리스가 완전히 친암호화폐적인 입장은 아니더라도 최근 암호화폐에 호의적으로 스탠스를 바꾸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더불어 해리스 쪽의 미 정부가 직원회계 121 정책을 폐지시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직원회계 121이란 은행이 대차 대조표에 보관하는 암호화폐 자산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으로 은행이 보유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의 양을 제한하여 금융기관이 암호화폐를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즉 암호화폐 시장에는 매우 좋지 않은 정책이죠. 이에 대한 정책을 일전에 미 하원과 상원은 폐지하는 데 찬성했었는데 바이든이 이 규정을 유지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었지만 이 법안은 이제 해리스의 행정부 역시도 폐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을 폐지시키지 않는다면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받아들이는데 큰 걸림돌이 되어 미국이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현재는 트럼프나 해리스 누가 당선되더라도 상관없이 친암호화폐적인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고 이는 시장이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스탠다드 차타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되기도 했었는데 저 역시도 매우 동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승 근거를 잘 체크하시고 뚝심 있게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고요. 다시 거시경제 관점으로 돌아와서 장기적인 관점은 물론 상승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태라 주의해야 할 포인트 거시경제 일정 짚어드리겠습니다. 10일 새벽에는 9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사실 9월 FOMC 내용은 이미 연준 의사들이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통해 어느 정도 알려진 바 있지만 의외의 내용이 공개되면
시장이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날 밤 9시 30분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와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물가 관련해서는 딱히 가격에 문제가 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일 밤에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발언으로는 8일 그리고 12일 새벽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FOMC 위원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의 공개 연설을 주목해볼 만합니다. 그는 9월 FOMC에서 유일하게 25bp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그의 말에 설득된다면 11월에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가격에는 좋지 않은 흐름이 될 것이라서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모두 나올 수 있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플 XRP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이어 리플 역시도 계속된 상승 관점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슈 관점, 리플과 SEC의 소송. 일단 현재 핵심이 되는 리플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면 SEC가 리플과의 소송에 다시금 항소를 신청한 상태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에 대한 기각된 혐의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원래 SEC는 리플과의 소송을 진행 중에 이들 두 명에 대한 소송도 같이 진행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었는데 이번에 항소를 신청하며 다시 이들을 소송에 끌어들인 거죠. 다시 말해 소송을 1심보다 더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SEC의 광범위한 규제 전략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시에로 스튜어트 에드로티는 SEC의 항소에 맞서 교차 항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도 암시하면서 이 역시 사건의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죠. 더불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도 SEC의 항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 SEC가 리플 소송에서 실질적인 패배에도 불구하고 법적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SEC의 신뢰와 명성을 훼손했다. 지난번 판결은 리플과 암호화폐 산업, 나아가 법치주의가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 확립된 사실이며 SEC의 잘못된 항소로 인해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데 이어 리플은 SEC와의 법정 싸움을 필요하다면 계속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이 불합리한 소송이 투자자들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고 SEC의 신뢰성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플 소송은 단기간에 끝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리플 시에로가 발언한 세 가지에 대해 강조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과거 SEC와 고빌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SEC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당시 법원은 세 가지를 강조했다고 말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SEC와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법원이 SEC의 주장을 일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앞서 언급한 판결에서 법원은 리플이 개인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한 것이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리플은 이 부분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입장에서 법원이 SEC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SEC의 주장에 설득되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즉 리플의 법률팀은 SEC가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한 논리에 설득되지 않았음을 재확인할 수 있고 이 발언은 SEC의 논리가 충분히 증거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리플 측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SEC의 반론은 설득력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SEC는 항소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펼치고 있지만 리플의 법률팀은 SEC의 논리가 여전히 빈약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플 측이 이번 항소 과정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항소 법원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같은 이유들 때문에 리플의 시에로 역시도 이번 항소도 법원의 강력한 제동에 걸려 SEC의 반암호화폐 정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리플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고 저 역시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SEC는 리플과의 소송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전부 다 패배해왔고 다시금 항소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뒤집을 만한 핵심적인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단순한 시간 끌기라고도 생각되는데 소송이 더 길어지는 건 당연히 좋지 않을 수 있겠으나 반대로 그만큼
XRP를 축적할 수 있는, 모아둘 수 있는 시기가 길어진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소송이 종결되면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상승 역시도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기분 좋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분석 지표 관점, 긍정적 온체인 지표. 앞서 리플이 SEC와 이렇게 소송 중인 와중에도 XRP에 관련된 온체인 지표들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XRP 파생 상품 트레이더들은 여전히 롱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XRP의 가격 잠재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정은 토큰의 자금 조달률에 의해 지지되고, 현재 자금 조달률은 0.004%로 XRP의 미래 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 긍정적인 자금 조달률은 시장에서 롱 포지션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트레이더들이 자산의 미래 가격 상승에 대해 낙관적이며 롱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최근 리플 고래들이 XRP를 매집하는 움직임도 포착되었습니다.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면 10일 동안 4억 7천만 달러 이상의 XRP를 매수하는 움직임도 포착되었고, 고래들뿐만 아니라 전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실제로 최근 23억 9천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유명 암호화폐 자산 관리자인 비트와이즈가 미국에서 XRP 기반 거래소 상장 펀드를 출시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나온 것으로, 이에 대한 기대감도 섞여 있겠지만 어쨌든 리플의 거래량이 들어와 준다면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기에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죠. 따라서 리플은 소송 말고도 현재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래들과 개인 투자자들도 이를 알고 계속해서 거래량은 들어와 주겠죠. 또한 ETF뿐 아니라 꾸준히 확장하는 자체 생태계도 주목할 수 있고, XRP를 통한 금융 통합, 그리고 리플의 기업 상장 IPO 등등의 여러 호재 역시도 꾸준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리플 XRP는 저평가 기대 코인 중에 으뜸이라고 생각하므로 이 점 기분 좋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비트코인과 리플 XRP의 상승 관점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고요.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큰 거시경제 관점 한 가지, 미 대선을 둘러싼 다양한 거시경제적, 정치적 흐름으로 인해 꾸준한 상승이 기대된다. 다만 주목해야 할 포인트로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일정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칠 수 있어 이 점은 주의하여야 한다. 다음은 리플 XRP입니다. 이슈 관점, SEC와 리플의 소송. SEC가 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바뀌는 것은 없고, 오히려 항소 기간만큼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다. 분석 지표 관점, 긍정적 온체인 지표. 고래와 개인 투자자들이 XRP를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꼭 소송뿐만이 아니더라도 ETF와 자체 호재 등의 이슈로 꾸준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은 굉장히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 지표만 집중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여기저기 일어나는 전쟁과 거시경제적인 흐름, 그리고 자체적인 데이터까지 눈여겨봐야 할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여러 흐름 속에 진짜를 찾아야 하며 그 진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짜를 알아보는 능력에 저희 크립토피아가 보탬이 되어드릴 테니까요.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통해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다양한 정보에 대한 관점과 의견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정보의 앞장서는 크립토피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